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특별히 컨티뉴움하고 아이온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엠러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컨티뉴움이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선수들이 어떻게 목표가를 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시작해서 8월 12일까지 나타났던 선수들의 목표가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거의 다 바이든급 주고 있죠. 한 명만 일단 홀드를 주고 있고, 자, 거의 다 바이든급 주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보게 되면은, 자, 거의 다가 뭐 90불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0불, 100불, 97불, 100불, 98불, 78불 하나, 85불 하나, 그 다음 95불, 85불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봐서 가장 낮게 주고 있는 것이 78불이고 가장 높게 주는 것이 뭐 100불 정도 주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주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번스타인에서는 컨티뉴움에 대해서 시장 초과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가 95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기존 94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컨티뉴움은 시장 마감 후에 2010년도 회계년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매출과 EPS는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되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EBITDA는 좀 소폭 미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IPO로 인해 발생했던 SBC 이런 것들 포함한 IPO 관련 비용도 반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수치보다는 회사가 4세대 SOL, 소울이라든지 5세대 아폴로의 양자컴 등을 예정대로 출시할 수 있는 능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들. 그래서 소울이 약 1년 안에 테스트를 마치고 출시될 예정이 있고 2029년도에 아폴로 출시에 대해서 주요 난관이 해소됨에 따라서 회사는 시장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시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피델리티 측면에서 충실도죠. 그래서 양자의 여러 콜렉션 이런 것들의 지금 충실도를 본다면 3라인 수준에서 거의 5라인 수준으로 석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죠. 99.9% 정도 되고 있었는데 저 충실도 자체가 제가 아무래도 오류율 자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오류율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였다는 겁니다. 5개로 99.999%로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통 보면은 피델리티 이런 것들이 강한 것이 요 다른 것보다는 이온 트랩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오류 수준 자체를 상당히 일단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오라클이죠. 오라클의 파이낸셜 소프트웨어는 헬로이스의 서버를 주문을 했고 이 서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오라클 파이낸셜 소프트웨어 OCI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어서 오라클 파이낸셜 소프트웨어 고객이 양자 컴퓨팅의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구현할 수 있도록 OCI 클라우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에 긴밀하게 통합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컨티뉴움 서버가 공급되는 것은 회사의 선도적인 위치, 기술의 생산 품질을 더욱더 입증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물론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게 허니웰에서 이제 스핀업 됐으니까 허니웰에 대한 후광도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 간에 약간의 또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오류를 많이 줄였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켄터 피츠제럴드에서 컨티뉴움의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확인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켄터 피츠제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를 주면서 투자 의견과 $90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컨티뉴움의 양자 컴퓨팅을 기반 계층으로 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그러니까 CPU, QPU, GPU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 세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풀스택의 양자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것도 지금 아이온큐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컴퓨팅 아키텍처에 맞춰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양자 하드웨어 시스템이 양자 우위를 향해 발전함에 따라서 실제 적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채택률이 증가되고 있고 양자 생태계가 성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움이 2035년도까지니까 지금부터 10년이니까 먼 이야기죠.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양의 30%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근데 10년 후가 30%가 될지 아니면 아이온큐는 뭐 50%가 될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 8%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11억 2,600만 달러에 해당한다. 근데 8%를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적자 기업인데 한 10% 이상은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자, 일단 목표 주가를
$90보다 좀 더 낮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의 추정치가 현재 가치 대비해서 19.9배 EV 세일즈의 레이쇼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맞는 말인데 이제 양자가 가는 것도 맞고 맞는 말인데 조금 일단 좀 부풀려서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자 기업들이죠. 아직까지 적자 기업들이니까 적자 기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입니다. 어쨌든 간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요 그림이 있는데 이제 잘 안 나타나니까 제가 썼는데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 지금 이제 6월 30일 기준입니다. 6월 30일 기준에서 지금 현재 매출 본다면 아이온큐가 247밀리언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컨티뉴움이 23밀리언 그러니까 1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1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다음 QBTS 있죠. 이건 D웨이브가 12.5 그다음 리게티가 13 그러니까 거의 뭐 밑에 있다는 거겠죠. 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배수를 많이 준다. 자 그렇다면 그 정도의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적자 기업에서 매출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품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자 기업에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그러니까 요 성장성을 일단 PEG, 패그 배수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패그 배수는 P를 갖다가 G로 나눈 거다. 이게 성장률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PEG 배수가 작은 게 좋겠죠. 작은 게 좋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1 미만인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패그 배수 본다면 아이온큐가 0.13입니다. 가장 낮고 컨티뉴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다음 QBTS가 마이너스 0.85 이런 건 D웨이브 넘어지면 이제 마이너스로 가니까 답이 없는 거고 리게티는 1.3 1보다 높다.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이 여기서도 아이온큐가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치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성장도 높은 데다가 매출도 많다. 자 그렇다면 그런 회사에다 투자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컨티뉴움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때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적자 기업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캐시입니다. 캐시 기브런트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게 되면 캐시를 많이 가고 있는 데는 아이온큐가 한 3빌리언 정도 갖고 있고, 컨티뉴움이 2.1빌리언, 그 다음에 이제 D웨이브가 546밀리언, 리게트가 393밀리언. 그래서 지금 컨티뉴움이 2.1빌리언보다는 아이온큐가 3빌리언에서 더 많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시라든지 매출, 자, 거기다 성장률까지 아이온큐가 앞서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현재 아이온큐의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 70불 정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탑 애널리스트들이 그 정도를 주고 있는데 자 스트롱 바이로서 10명 정도 레이팅을 해서 9명이 바이고 1명이 홀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주는 것이 한 100불 정도 주고 있고 가장 적게 주는 것이 한 50불 정도 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70불 가까이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컨티뉴움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양자 세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YTG 기준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요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많이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이온큐가 급적으로 많이 80불대까지 갔으니까 자 그러다가 30불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3.8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S&P 500보다도 수익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컨티뉴움 마찬가지입니다. 컨티뉴움 역시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죠. 이번에 IPO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금 내려왔다가 또 반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3.45% IPO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리게티는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이제 D웨이브가 22%, 그 다음에 인플렉션이 28%로 가장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닥을 쳤다가 이제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는 것이 양자 섹터다. 같이 놀고 있는 거지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누가 좀 고평가되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지 EV 세일즈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있죠.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갖다 매출로 나눴을 때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자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52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컨티뉴움 같은 경우는 104배수나 받고 있죠. 많이 받고 있고 인플렉션 같은 경우는 54배수 받고 있다.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2배 정도가 이거 자체를 봤을 때는 2배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컨티뉴움이 좀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이온큐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자, 그거 한번 보게 되면 PS 레이쇼 있죠. 이거 가장 높을 때 있죠. 그때가 한 90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91배수.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 PS 레이쇼가 현재 가장 낮았을 때가 한 35배수 최근에. 자,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35배수 정도 왔을 때는 매집의 관점이었고, 그러니까 30배수 밑으로 $30가 근처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5배수 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중간치니까 완전히 다 올라간 건 아니죠. 자, 물론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아직까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이 올라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만 안 올라간다면 주가는 좀 더 달릴 수 있겠죠. 유동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관망의 자세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장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던 데 따른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밸류에이션이 PB 레이쇼라고 말씀드렸죠. PB 레이션이 가장 낮을 때가 한 2배수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보게 되면은 한 3.4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4배수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몹속에서 본다면 요 라인 때니까 그때가 한 7배수 정도 된다. 그래서 7배수 정도 되면 아무래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0일선 근처에서 지금 이제 약간의 눌림목이 됐고 있는데 물론 좀 매수한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내려왔을 때 스토케이지 이런 것들이 이런 데 있을 때 좀 매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들고 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단타 매매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 데서 벌써 매도가 좀 많이 올라왔던 사람들에 따른 그런 차익 매물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오늘까지 한 50%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 먹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눌림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눌림을 가지더라도 뭐 40불대 밑으로 간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있는 분들은 들고 하시고, 뭐 먹으신 분들은 또 먹었다면 또 밑으로 빠질 때마다 좀 들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일단 하락의 추세는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가 벗어나서 추세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들고 갈 때다. 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이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큰 폭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올라가지 않으면 주가는 달리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조금은 하락세가 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도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 우상향 중에 있다는 거죠. 뭐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니고 우상향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의 중에 있다. 약간의 일단 눌림목은 있고 또 조정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개념으로 갖고 와야 되겠지. 트레이딩을 하면서 고점에 있을 때 좀 팔고 저점에 있을 때 매수하셔서 계속해서 주식수를 모아가야 되지. 주식으로 늘려가는 것들이 지금 방법이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뭐 흑자가 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적어도 3년 이상은 들고 가야 흑자가 날까 말까 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에 한해서는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일단 적절한 매도, 그 다음 내려왔을 때가 적절한 매수 밸류에이션을 보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장세를 모아가자, 주식을 모아가자.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양자 주식 아니면은 지금 이제 로켓 이런 것들, 우주발사 이런 것들 있죠. 아직까지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월봉 차트에서 본다 하더라도 30불대 있죠. 그러니까 요 고점을 대비해서 30불대로 좀 내려온다면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월봉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컨티뉴움 한번 보겠습니다. 컨티뉴움 같은 경우는 PS 레이쇼가 400배입니다. 429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PS 레이쇼가 지금 이제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매출은 얼마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것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400배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갔다해서 좋아할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장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B 레이쇼도 지금 5.64배니까 아까 보셨듯이 지금 이제 아이온큐가 6배수 되면 좀 높다 했죠. 근데 요 6배수 가까이 되는 건 높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3배수 미만 그 정도로 와야 적정한 건데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번에 일단은 실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보는 건 좀 물론 이거는 지금은 어디까지나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모멘텀 주식이니까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이렇게 배수가 높을 때는 올라갈 때마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이 안에서는 직전 고점 있죠. 그게 한 80불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만 올라가면은 일부 익절하시고 또 빠지면은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도 얘도 갈 길이 많은 주식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으로 본다면 일단 지금 이제 이런 것들 모멘텀으로 봐야 되니까 추세 있죠. 이런 것들은 하락의 추세가 없어졌고 추세는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는데 추세 자체가 약간 일단 오버슛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버슛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주가 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는 좀 익절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너무 배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엠더빈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매출이 있죠. 매출이 1.94를 예측했는데 1.92가 나오면서 미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EPS 역시도 3.75가 되고 있는데 3.76으로서 이것도 지금 이제 비트라기보다 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또이죠.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양이 있었고, 그 다음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가이던스 역시도 2.08 정도를 딱 컨센서스에 나왔는데 2.05에서 2.85, 2.08이니까 이것도 뭐 상단에 있습니다. 미드 포인트가 2.07이니까 이거보다도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빌로되면서 미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모든 것들이 좀 미스가 나왔다. 가이던스 미스, 결과 미스. 자,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레버뉴는 YY 기준으로서 53%가 증가됐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넷인컴 역시도 지금 55%가 YY 기준으로 다 증가됐습니다. 자, 넷인컴 역시도 계속해서 오퍼레이션 일어나고 있다. 64%가. 그 다음에 조정된 이비타도 역시나 YY 기준에서는 58%가 증가됐고, 이비타 마진 역시도 64%, 84%가 증가됐다는 게 좋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프리캐시프로도 계속해서 863밀리언에서 늘어나고 있고, 오퍼레이팅 캐시프로 있죠.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도 869밀리언에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은 좋은 점입니다. 근데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주니까 이게 문제죠. 자, 그 다음 또 쿼터에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캐시 앤 캐시 기브는 3.05빌리언. 작년에 본다면은 2.49빌리언에서 캐시도 많이 늘어났다. 자, 그 다음에 리퍼처스 하고 있다는 거겠죠. 1.1밀리언 정도를 클래스 A 주식을 갖다가 551.3밀리언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일단 사주고 있다. 이걸 사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리듀스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줄어든 주식 수가 335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봐서 컨센보다는 좀 좋았어야 되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거로 인해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데, 자, BTIG 같은 엠너빈의 목표 주가를 갖다 408달러로 하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애널리스트 BTIG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제 CEO하고 CF하고 지금 투자 미팅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주요 사업 부분의 주요 논의 사항 그 다음에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논의된 주요 주제는 커머스 부분의 시장 진출 전략 변화, 그래서 2분기에 게임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근본적인 성장의 메커니즘,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커머스의 모델의 발전 방향, 자, 그리고 가이던스 철학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본다면 투자자들은 재고 비용의 증가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라지 랭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추천 시스템의 모델 전환에 잠재적인 순이익을 예측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시장 진출의 전략의 변화가 단기라든지 중기 커머스 매출 성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어려워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른 것보다는 시장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3자의 픽셀의 트래킹이 유효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파트너십과 모델 전환을 갖다가 통해서 성과 증후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향 조정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수적인 매출 성장을 가정을 반영을 했고, 모델 개선이 미래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되면서 분기별 성장이 덜 예측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연평균 성장률 기대치에 비해서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좀 보수적인 매출의 성장 과정을 좀 반영해서 일단 지금 이제 좀 내려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컨센서스를 갖다 높게 보지 않고 있고 좀 낮게 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좀 낮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주가가 액선이라든지 맥스 이런 것들보다 보수적인 중기 성장 프로필, 자, 이런 것들을 할인하에 평가했을 때 커머스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전혀 또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돼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3분기 초에 추천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로의 전환해서 진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 추세가 개선될 잠재력이 여전히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보수적으로 잡은 모양이 있고, 자, 가치를 갖다 반영하지 않았던 커머스 사업에서, 자, 그런 것, 이런 것들 가치만 반영된다면은 주가는 또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EPS를 본다면 EPS는 계속 이제 검은 거는 증가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장률이 좀 꺾이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앞으로 한 1년 동안의 성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것들 미리 반영하니까 올라가는데 좀 힘이 들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요 장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EPS의 리비전이 있죠. 앞으로 추정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매출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EPS의 매출이 올라갈 거다. 10명이고 EPS 매출이 리비전이 내려갈 거다. 11명이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내려가는 숫자가 좀 많죠. 자, 매출이 올라갈 거다가 8명이고 매출이 내려갈 거다가 16명이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은 매출과 EPS가 조금 내려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달리는데 좀 힘이 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PS의 매출을 본다면 2010년도가 15.75에서 61% 많이 올라왔다가 2017년도에는 30%로 좀 많이 줄어들죠. 자, 거기다가 2018년도면 28%니까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고 2019년도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EPS 증가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자, 그렇게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또 인베스팅 닷컴에서 체킹하고 있는 것이 한 412불 정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에버리지로 봤을 때 페이밸류를 공정 가치를 그렇게 주는 거 있는데 12개의 이제 모델을 돌렸을 때 자, 그런 거 보니까 5년 동안 DCF에 있다가 한 477불 정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런 것들 그다음에 PS 레이쇼는 한 306불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다음 P 멀티플은 한 328불 정도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P 멀티플 같은 경우는 328불 자, 그다음 좀 많이 주면은 477불까지 주고 있는데 한 410불, 400불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320불에서 410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32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뭐 요 정도 가격이겠죠. 320불에서 지금 41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이 있으면은 적정한데 그 밑으로 빠지면 좀 더 많이 일단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후에 그다음 다시금 돌파될 때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돌파될 때 그럴 때가 매수할 때지 아직까지는 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앤숄더나 리버스 앤 헤드앤숄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쌍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기간과 시간 조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던 것이 결론 뭐 때문에 떨어진 외부 변수는 아니죠. 이거는 내부 변수죠. 매출과 이익이 가이던스의 상단에 갔다가 가이던스를 갖다가 지금 비트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부 변수니까 외부 변수가 내부 변수가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매출이란지 이익을 갖다 전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나와주고 뉴스가 나와줘야만 주가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체킹하시죠. 아직까지는 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달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과 기간 조정이 걸리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에 다음번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자, 갭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가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주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